왕이 무륜을 꾸고 머리를 조아린 순간 그 국가는 어떻게 무너졌을까? 한 나라의 왕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3번 조아린다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것은 단순한 굴복을 넘어 한 국가의 자존심과 그를 지지하던 모든 백성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순간일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스러웠던 그 순간,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었습니다. 한 왕이 겪어야 했던 그 분노와 고통, 그리고 그 결정이 한반도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한 나라의 국왕을 그토록 비참한 자리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그 치욕의 대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7세기 초, 조선은 격동의 국제정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서서히 기울어가는 해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북방에서는 새로운 강자, 후금, 후김, 즉 훗날의 청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었죠.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1623년 인조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만큼 그는 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를 문명의 중심으로 여기며 충성을 다해왔고 북방의 후금을 오랑캐라 부르며 배척하는 숙명배금, 숙명백임,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한 외교 노선을 넘어 조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지탱하는 근간과도 같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후금은 조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1627년,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죠. 이 전쟁은 조선이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는 것으로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조선의 조정은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조 임금과 신하들은 후금을 인정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고 언젠가는 명나라와 힘을 합쳐 후금을 물리치겠다는 북벌의 꿈을 은밀히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후금은 1636년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 칭호를 선포하며 명나라에 이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 군신, 관계, 즉 신하의 예를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조선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오랫동안 명나라를 섬겨온 조선에게 청나라를 섬기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인조 임금은 주전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시 청나라의 막강한 힘과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청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방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36년 12월,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청 태종 홍타이지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의 서막이었죠. 청나라 군대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미처 방어선을 구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청군은 수도 한성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너무나 빠른 진격 속도의 인조 임금은 미처 강화도로 피난할 새도 없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혹한의 겨울, 인조 임금은 급박하게 한성을 떠나 겹겹이 쌓인 삼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남한산성으로 위태로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한산성은 인조 임금과 조정 대신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1만 3천여 명의 병사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식량과 보급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은 성 안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옥죄었죠. 청군은 남한산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조선의 지원군이 청군에게 번번이 패배하며 소멸해갔고 성 안의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인조 임금은 차가운 산성 안에서 고립된 채 희망 없는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왕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한산성에서의 한 달, 과연 인조 임금은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성 안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참담해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병사들의 사기를 꺾었고 굶주림은 지쳐 쓰러지는 이들을 속출시키며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외부의 지원군마저 청군에게 번번이 패퇴하며 조선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죠.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왕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왕은 고통스러운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주전, 주전을 외치며 끝까지 싸우자던 신하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고 주화, 주화를 주장하며 항복을 권하는 이들의 탄식은 절망적인 현실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주로서 인조 임금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선택지 앞에서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더 이상의 버팀은 무의미하다는 비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선은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 요구란 한나라의 왕이 직접 청 태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치욕이 또 있을까요? 인조 임금의 심장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함께 한없는 비통함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1637년 1월 30일, 혹한의 추위가 여전했던 그날,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 태종 홍타이지는 위압적인 모습으로 좌정해 있었죠. 모든 시선이 인조 임금에게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309고두, 309고두의 예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땅에 머리를 찧어야 했으니 그야말로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끔찍한 굴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조 임금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한없는 자책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침략자 앞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왕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한나라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듯한 그렇게 왕의 분노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치욕적인 굴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전도의 겨울바람은 그렇게 조선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새겼고 훗날까지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과연 조선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까요? 그리고 인조 임금의 마음속에 새겨진 분노는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